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이 아이는 처음부터 왕관을 노리고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강하게 말하겠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 3에서 가장 위험한 참가자, 가장 무서운 이름은 베테랑도 아니고 기성 가수도 아닙니다. 바로 현역 2년 차 만 13살 비니에서입니다. 최연소 그 자체가 화제인 게 아닙니다. 이 아이는 말부터 다릅니다. 무대에 오르자마자 언니들을 다 이기고 최연소 가왕을 하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겸손 없습니다. 물러섬 없습니다.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질문, 견제되는 라이벌이 있나요? 여기서 보통은 이름을 하나 대거나 웃으며 넘깁니다. 하지만 비니에서는 다릅니다. 딱히 없습니다. 저 자신과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분위기가 갈립니다. 이건 패기 수준이 아니라 이미 프로의 사고방식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MC 신동엽이 바로 반응합니다. 말하는 건 48살 정도다. 웃자고 한 말인데 정확합니다. 생각의 깊이가 나이대를 완전히 벗어납니다. 그리고 무대. 여기서 진짜가 드러납니다. 올라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말해 긴장한 티가 납니다. 수줍은 표정, 가슴에 손을 올리고 숨을 고르는 모습, 딱 13살 아이입니다. 그런데 전주가 흐르는 순간 눈빛이 바뀝니다. 공기가 달라집니다. 선택한 곡은 나훈아의 연정. 쉬운 곡 아닙니다. 어른도 함부로 못 덤비는 곡입니다. 그런데 첫 소절 이슬비가 내리네 이 한 줄에서 판이 갈립니다. 꺾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감정이 얕지 않습니다. 흉내가 아닙니다. 정통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무서운 겁니다. 전국 노래자랑 최연소 대상,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대상, 무대마다 100만 조회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무대 체질입니다. 제작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13살이지만 정통 트로트의 진수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번 현역 가왕 3에서는 마녀 사냥입니다. 냉정하고 잔인합니다. 나이 봐주지 않습니다. 화제성도 안 통합니다. 실력만 봅니다. 그래서 더 궁금해집니다. 과연 이 13살 소녀가 이 냉혹한 예선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말 그대로 언니들을 모두 넘고 최연소 가왕이라는 말도 안 되는 목표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비니에서는 참가자가 아닙니다. 변수입니다. 판을 흔드는 존재입니다. 이번 MBN 현역 가왕 3 가장 먼저 봐야 할 무대, 가장 먼저 화제가 될 이름, 그리고 가장 빨리 견제 대상이 될 인물은 바로 비니에서입니다. 이건 기대가 아니라 경고에 가깝습니다. 지금 이 순간 트롯판에 아주 위험한 13살이 등장했습니다. 앞에서 13살 비니에서라는 가장 위험한 변수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부터는 이 판을 만든 사람, 그리고 이 판이 얼마나 판 자체를 갈아엎었는지 이야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현역 가왕 3는 단순한 시즌3가 아니고 사실상 다시 만들었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크레아 스튜디오의 서혜진 대표입니다. 서혜진 대표는 이번 현역 가왕 3를 두고 아주 솔직하게 말합니다. 요즘은 수만 개의 콘텐츠가 매일같이 쏟아지는 시대이고 그 안에서 오디션 프로그램이 시즌3까지 간다는 것 자체가 행운이라고. 그런데 이 행운을 단순한 반복으로 쓰지 않았다는 게 이번 시즌의 핵심입니다. 애초에 현역 가왕은 트롯 오디션으로 시작했지만 그 뿌리는 훨씬 큽니다. 일본 시장을 염두에 두고 서바이벌 포맷을 만들던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보컬리스트들이 제대로 맞붙으면 어떨까라는 질문이 나왔고 그 예비 오디션으로 탄생한 게 바로 현역 가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진 한일 가왕전,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트롯 프로그램이 아니라 국가대표 보컬을 뽑는 콘텐츠로 진화한 것이 바로 현역 가왕 3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변화, 바로 장르 파괴가 등장합니다. 트롯만 하던 무대에 왜 다른 장르 가수들이 들어오느냐? 이 질문에 서혜진 대표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역 가왕 재팬을 만들며 장르 확장을 실험했고 결과가 명확하게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판에도 적용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트롯을 버린 게 아니라 트롯을 중심에 두고 가요까지 확장한 구조입니다. 이 말이 중요한 이유는 이번 시즌이 트롯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진짜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대거 등장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귀로 듣는 순간 바로 알게 되는 요즘 보기 힘든 노래 자체로 승부하는 무대, 그걸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증명하듯 출연진 명단을 보면 솔직히 한 번 더 눈을 비비게 됩니다. 차지연, 스테파니, 배다혜, 감미연, 솔지, 이 이름들이 한 프로그램에, 그것도 서바이벌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입니다. 이 톱티어 가수들을 움직인 한 문장이 있습니다. 모든 장르의 보컬 대장들 중에서 국가대표를 뽑는다. 이 말 한마디에 마음이 움직였다는 겁니다. 개인 커리어, 이미지, 리스크 다 내려놓고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향해 다시 링 위에 올라온 겁니다. 이게 이번 시즌의 무게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타를 날린 게 바로 룰입니다. 기존 오디션 룰 싹 다 갈아엎었습니다. 이름부터 센 마녀사냥, 합격 남발 없습니다. 심사위원만 봐도 현역 구력 합의 400년에 달하는 마녀심사단입니다. 서혜진 대표가 말합니다. 익숙한 듯 다르게, 그러나 신선하게. 오디션은 늘 비슷할 거라는 시청자의 예상을 배반하는 게 제작진의 의무라고. 그래서 이번 마녀사냥은 더 날카롭고 더 조마조마하고 더 잔인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만큼 보는 재미는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쟁의 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습니다. 바로 2026 한일가왕전. 서혜진 대표는 이 한일 프로젝트를 직접 키워온 사람입니다. 처음엔 한국에서도 일본에서도 우려가 많았던 기획이었습니다. 한국 방송에서 일본어 노래를 부르는 게 맞느냐,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질문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성숙한 시선으로 받아들였고 일본 방송계는 그 문화적 성숙도에 놀랐습니다. 그 결과 한일가왕전은 한일 문화 교류의 가장 성공적인 IP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큰 일본 플랫폼과 손잡고 세 번째 한일가왕전을 준비 중입니다. 즉 현역가왕3는 국내에서 끝나는 오디션이 아닙니다. 국제 무대까지 직결되는 관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탑7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 서혜진 대표의 답은 명확합니다. 현역가왕 한국판의 강점은 결국 트롯이고 트롯 특유의 진한 감성을 살릴 수 있는 강력한 보컬이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기술만 있는 가수보다 감정을 꿰뚫는 가수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방송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콘서트로 이어집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오디션은 제작비도 많이 들고 요즘 같은 광고 시장에서는 부담이 큰 포맷입니다. 그런데 현역가왕은 공연이 되는 드문 오디션입니다. 실제 콘서트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우리를 즐겁게 해줘서 고맙다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는 공연, 위로가 되는 공연, 그걸 계속 이어가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혜진 대표는 시청자에게 부탁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경쟁에 들어갈 29명의 현역 가수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위로를 보내달라. 대신 제작진은 약속합니다. 1분 1초도 딴 생각이 안 들게 만들겠다고. 끝까지 12회 내내 재미있게 만들겠다고.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현역가왕3는 화제용 캐스팅도 아니고 단순한 시즌 연장도 아닙니다. 빈예서 같은 13살 최연소 변수부터 차지영감 미연 같은 톱티어 가수들, 그리고 국가대표라는 명확한 목표까지. 이건 그냥 오디션이 아니라 진짜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크게 돌아올 겁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입니다. 앞에서 빈예서라는 가장 강력한 변수, 그리고 판을 갈아엎은 현역 가왕3의 구조를 짚었다면 지금부터는 이 모든 게 왜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지 트롯판 전체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지금 트롯 팬들이 가장 주목하는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과연 새로운 트롯 여왕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무대는 어디가 될 것인가? 현재 트롯 서바이벌의 양대 산맥, 미스트롯4와 현역 가왕3가 나란히 새 시즌으로 돌아오면서 사실상 정면 승부가 성사됐습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단순한 시청률 싸움이 아니라 2026년 트롯계를 누가 주도하느냐를 가르는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미스트롯4입니다. 트롯 서바이벌의 원조,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된 프로그램이죠. 지난해 3월 미스트롯3가 종영한 이후 무려 1년 9개월 만에 다시 시청자 앞에 섰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은 10.8%, 전작의 첫 회나 최종회에 비하면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지금 TV 시청률 전반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두 자릿수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출발입니다. 아직 힘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 시즌 참가자는 총 88명. 숫자부터 압도적입니다. 허찬미, 윤서령, 김희진, 염유리, 윤태화, 김다나처럼 이미 미스트롯 무대를 경험한 가수들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여기에 유미, 저고 같은 타 장르 가수들까지 합류했습니다. 배우 이엘리야, 개그우먼 이세영, 룰라의 김지연, 2025, 미스코리아진 정현우까지 등장하면서 참가자 스펙트럼은 그야말로 혼합 그 자체입니다. 여기에 신동부, 유소년부, 대학생부 같은 비현역 부문까지 포함되면서 이번 시즌에는 또 어떤 원석이 튀어나올까라는 기대도 자연스럽게 따라붙습니다. 미스트롯이라는 이름이 가진 서사는 분명합니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이 세 명이 차례로 진 타이틀을 거머쥐며 트롯판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즌 역시 누가 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네 번째 진이 될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은 베테랑 MC 김성주가 맡고 마스터 군단 역시 이 역대급입니다. 송가인, 양지은, 정서주, 안성훈, 김용빈 같은 역대 우승자들부터 장윤정, 붕, 모니카, 박세리, 박선주, 장민호, 이경규, 김연자, 박지연, 김희재까지 말 그대로 트롯판의 얼굴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의 시선은 다소 냉정합니다. 한 출연자 소속사 대표는 트롯,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만들어내는 파급력이 예전만큼 폭발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미스트롯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여전히 섭외와 출연료에 영향을 준다고도 인정합니다. 브랜드 파워는 아직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흐름을 정면에서 받아치는 쪽이 바로 현역 가왕3입니다. NBA는 오는 23일 이 프로그램으로 다시 한번 승부수를 던집니다. 남자판이었던 시즌2가 지난 2월 끝난 이후 10개월 만에 귀환이고 여성판으로는 시즌1 종영 이후 1년 10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미스트롯과 현역 가왕의 두 번째 맞대결이 완성됩니다.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는 분명합니다. 미스트롯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무대라면
현역가왕은 철저히 현역 가수만을 위한 전장입니다. 계급장 떼고 붙는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앞선 시즌에서 우승을 차지한 인물은 전유진과 박서진, 최고 시청률은 각각 17.3%와 13.9%였습니다. 이미 성적도 증명됐습니다. 이번 시즌은 프로들의 정글이라는 부제를 달고 출발합니다. 참가자는 단 29명. 숫자는 적지만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강혜연, 금잔디, 김희영, 김태영, 숙행, 정미애, 장하온, 홍지윤, 홍자.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트롯 가수들이 줄줄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감미연, 차지연, 배다혜, 솔지, 스테파니 같은 비트로 출신 톱티어 보컬들이 합류하면서 이 판은 완전히 다른 색을 띠게 됩니다. 진행은 시즌1부터 함께해온 신동엽 그리고 화제의 참가자였던 리는 이번 시즌 마스터로 돌아옵니다. 업계는 이 두 프로그램의 동시 론칭이 트롯 시장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 함께 현실적인 우려도 공존합니다. 한 트롯 전문 기획사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트롯은 팬층이 크지 않고 팬덤 충성도가 워낙 높아 신규 팬 유입이 쉽지 않다. 여기에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연달아 나오면서 집중도가 분산되고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기 더 어려운 구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더 냉정한 말도 있습니다. 프로그램 후광은 이제 길어야 1년. 그 이유는 결국 개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방송이 끝난 뒤 얼마나 꾸준히 무대에 서고 대중에게 실력을 각인시키느냐가 생존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미스트롯4와 현역 가왕3는 단순한 흥행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화제가 되느냐를 넘어서 누가 방송 이후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느냐의 싸움입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미스트롯은 여전히 가장 강력한 브랜드이고 현역 가왕은 가장 치열한 전장입니다. 그리고 이 두 무대가 동시에 돌아가는 지금 트롯파는 다시 한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과연 새로운 트롯 여왕은 탄생할 수 있을지 아니면 기존 강자들의 시대가 더 연장될지 답은 이제 곧 무대 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현역 가수들의 진짜 승부 현역 가왕3 방송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트로트 팬들 분위기가 이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어요. 기대치가 다릅니다. 이번 시즌은 시작 전부터 이름이 오르내리는 강력한 후보들이 분명합니다. 빈예석, 김태연, 이수연, 홍지윤. 이 4명은 지금 분위기만 놓고 보면 초강세라는 말이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실력, 인지도, 팬덤까지 고르게 갖춘 라인업이죠. 시작부터 판이 세게 깔렸습니다. 반면 바로 앞서 방송된 미스트롯4의 첫 방송 시청률은 10.8%. 결코 낮은 수치는 아니지만 작년 미스터트롯3 첫 방송 시청률 12.9%와 비교하면 분명한 하락입니다. 이건 감상이 아니라 숫자 이야기예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시청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이번엔 현역 가왕이 진짜 재밌는 거 아니야? 오디션 피로감보다는 제대로 준비된 현역들의 한판 승부를 보고 싶다는 기대. 지금 흐름은 그쪽입니다. 과연 이 기대가 현실이 될지 그리고 초강세로 거론되는 4명 중 누가 중심에 설지. 현역 가왕3 시작 전부터 이미 판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에 불을 제대로 붙이는 장면이 예선 전부터 터집니다. 23일 첫 방송되는 현역 가왕3는 시작부터 결이 다릅니다. 탑7을 뽑는 오디션이 아니라 장르별로 이미 정점에 올라있는 현역 가수들이 태극마크 하나를 두고 맞붙는 구조. 말 그대로 프로들의 정글입니다. 살아남은 단 7명만이 2026 한일가왕전에 국가대표로 나가게 되죠. 이 치열한 예선전 한복판에서 마스터 린이 무너집니다. 한 참가자의 무대가 시작되자마자 자동 기립, 노래가 끝날 때까지 말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운이 가시지 않은 채 한동안 그대로 서 있다가 결국 큰 박수를 치며 한마디를 던지죠. 난 진짜 사랑해. 심사 멘트라기보다는 감정 고백에 가까운 순간입니다. 다른 마스터들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신들린 것 같다, 폭발적이다라는 말이 쏟아집니다. 대체 누가 이런 반응을 끌어냈는지 궁금증은 자연스럽게 치솟습니다. 그런데 감동만 있는 무대는 아닙니다. 이번 예선전에서는 현역가왕 전 시즌을 통틀어 사상 최초 0점을 받은 참가자가 등장합니다. 현장은 말 그대로 얼어붙죠. 평소 감정 기복이 거의 없는 윤명선 작곡가조차 굳은 표정으로 너무 놀랍다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이어지는 심사는 냉정하다 못해 직설적이고 주변에서는 이건 좀 잔인하다라는 말이 나올 만큼 긴장감이 극에 달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변수도 등장합니다. 뜬 소문을 해명하러 나왔다던 한 참가자가 행사비를 몽땅 털어넣은 끝판왕 퍼포먼스를 선보이죠. 현역들 사이에서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나옵니다. 이런 퍼포먼스는 곤란한데 무대 위 경쟁이 아니라 무대 밖 신경전까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반면 냉정함의 상징이던 마녀심사단은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활동 연차만 도합 400년에 달하는 10인의 현역 가수들, 59년 차 큰언니부터 33년 차 막내까지 예선 내내 팩폭 심사로 현장을 압도하던 이들이 한 참가자의 무대 앞에서 결국 눈물을 쏟아냅니다. 분위기는 단숨에 울컥으로 바뀌죠. 제작진이 말합니다. 태극마크를 향한 세 번째 전쟁의 서막까지 단 4일.
예선 전부터 이미 짜릿한 긴장과 반전, 그리고 역대급 무대가 터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역가왕3, 이건 단순한 오디션이 아닙니다. 감동과 충격이 동시에 터지는 제대로 된 전쟁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판 위에서 결국 시선이 모이는 이름은 분명합니다. 지금 흐름만 놓고 보면 이번 시즌의 중심축은 자연스럽게 4명으로 압축됩니다. 먼저 빈예서, 미스트로3를 거치며 이미 한 차례 대중의 검증을 받은 인물입니다. 빈예서의 강점은 안정감입니다. 음정, 박자, 감정 처리 어느 하나 급하지 않고 무대를 자기 호흡으로 끌고 갑니다. 현역가왕이라는 포맷에서 이 안정감은 엄청난 무기입니다. 한번 흔들리기 시작하면 끝없이 흔들리는 서바이벌 무대에서 빈에서는 쉽게 무너지지 않을 타입이에요. 길게 봤을 때 가장 신뢰가 가는 카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태현. 이름만으로도 이미 설명이 끝나는 참가자죠. 무대 장악력, 성량, 감정 분출력까지 김태현은 순간 폭발력이 탁월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관객과 심사위원을 동시에 휘어잡는 힘이 있어요. 현역가왕3처럼 강자들만 모인 무대에서는 이런 캐릭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대 하나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 김태현은 그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수연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스트로3에서 보여준 이수연의 무기는 정서였습니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죠. 이수연은 감정을 얻는 방식이 과하지 않으면서도 깊습니다. 현역가왕3의 냉혹한 심사 구조 안에서 이런 타입은 의외로 강합니다. 점수로 설명하기 어려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참가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홍지윤. 경력, 실력, 팬덤까지 이미 완성형에 가까운 카드입니다. 홍지윤의 가장 큰 장점은 완성도예요. 무대 위에서 허점이 거의 없습니다. 어떤 곡을 주어도 기본 이상은 반드시 해내는 안정된 실력, 그리고 현역다운 여유. 현역가왕이라는 타이틀에 가장 잘 어울리는 인물 중 하나입니다. 이 4명을 놓고 보면 공통점이 분명합니다. 단순히 잘하는 참가자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국가대표 무대에 세워도 어색하지 않은 얼굴들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초반부터 이름이 거론되고 그래서 기대치가 높습니다. 이처럼 크레아 스튜디오가 준비한 이번 현역가왕3는 출발선부터 이전 시즌들과 결이 다릅니다. 서혜진 PD를 중심으로 트로트 오디션 흥행 공식을 만들어 온 제작진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았고 이번에는 규모와 밀도 모두를 끌어올렸습니다. 대규모 신규 무대 세트를 조성한 데 이어 관객석과 무대 사이의 거리를 과감하게 좁히며 현장의 숨결과 긴장감을 그대로 안방까지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여주기용 무대가 아니라 현장에서 벌어지는 승부를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설계입니다. 무대에 오르는 얼굴들도 그 의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기존 트로트 가수들만으로 구성된 라인업이 아니라 각 분야에서 이미 정상에 오른 인물들이 대거 합류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온 차지연을 비롯해 스테파니, 배다혜, 감미영, 솔지까지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가수들이 모두 현역 참가자라는 동일한 출발선에 섭니다. 신동엽 역시 현장에서 이들이 보여준 트로트에 대한 태도와 가창력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는 후문입니다. 장르가 확장되면서 무대의 결도 달라졌습니다. 정통 트로트뿐 아니라 뮤지컬, 팝, 팝페라 등 각자의 음악적 배경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며 무대는 훨씬 풍성해졌습니다. 이 점이 바로 현역가왕3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단순히 누가 더 트로트답게 부르느냐가 아니라 트로트를 어떻게 자기 음악으로 소화하느냐가 중요해진 시즌입니다. 참가자 명단을 보면 그 무게감은 더 분명해집니다. 베이비복스 출신 감미영, 골든마이크와 보이스킨, 내일은 미스트로트를 거친 강유진, EXID 출신 강혜영과 솔지까지 이미 다양한 무대에서 실력을 검증받은 인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여기에 구수경, 금잔디, 김희영처럼 트로트 무대에서 잔뼈가 굵은 가수들도 합류했습니다. 또 보이스트롯과 내일은 미스트로트 출신 김태현, 미스트로3 출신 빈에서 트롯신이 떴다의 라스트 찬스와 내일은 미스트로트를 거친 소유미, 미스트로3의 이수연을 비롯해 장태희, 장하은, 정미애, 하이량, 한여름, 홍자, 홍지윤까지 이름만 들어도 무대 경험이 떠오르는 참가자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여기에 팝페라 가수 배다혜와 김주희, 아키야마 사키, 뮤지컬 배우 차지연과 추다혜, 그리고 김다연의 언니로 알려진 진솔이까지 합류하며 라인업은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번 시즌에서 과연 누가 우승을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미 시즌1에서는 전유진, 시즌2에서는 박서진이 현역가왕에 오르며 강한 인상을 남긴 바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시즌의 우승자 역시 단순한 타이틀 이상의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특히 차지연은 과거 복면가왕에서 5연승 가왕에 오른 기록을 보유하고 있고 솔지 역시 해당 프로그램의 초대 가왕 출신입니다.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미 정상에 섰던 보컬리스트들이 트로트라는 장르에서 어떤 변신을 보여줄지 이 부분 역시 시청자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긴장감을 극대화하는 요소가 바로 마녀사냥이라 불리는 예선 룰입니다. 이름은 다소 익숙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제 심사 현장은 전혀 가볍지 않습니다. 신동엽 역시 명칭에 흥미를 느꼈다고 밝혔지만
막상 진행된 심사는 냉혹하고 엄격했습니다. 마녀 심사단은 참가자들의 무대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객관적이고 날카로운 기준으로 평가하며 현장 분위기를 압도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와 작곡가 등 음악 전문가들로 구성된 마녀 심사단은 단순한 가창 기술만 보지 않습니다. 무대 위에서의 관객 흡입력, 곡 해석의 독창성, 설득력까지 세밀하게 점수로 환산해 탈락자를 가려냅니다. 참가자들 입장에서는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선발되는 최종 탑7은 일본에서 열리는 세 번째 한일가왕전에 대한민국 대표로 출전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신동엽은 회를 거듭할수록 한일 양국의 음악적 교류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시즌을 통해 또 한 번 실력파 현역들이 탄생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신동엽의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번 현역가왕3의 성격은 아주 분명합니다. 익숙함은 버리고 긴장은 극대화했다는 것. 신동엽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이번 시즌에 대한 제작진의 태도가 그대로 묻어납니다. MC만 남기고 거의 모든 시스템을 바꿨다는 말 그 자체가 이번 시즌의 선언문에 가깝습니다. 이미 시즌1, 시즌2를 통해 흥행 공식을 확보했음에도 그대로 반복하지 않겠다는 선택. 이건 꽤 위험한 결정이지만 동시에 현역가왕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불가능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특히 신동엽이 강조한 건 각본 없는 긴장입니다. 합격과 탈락이 정해진 흐름 속에서 소비되는 오디션이 아니라 진행자 본인조차 매 녹화마다 긴장하게 만드는 구조. 서바이벌 MC를 처음 맡았다고 말할 정도로 현역가왕은 신동엽에게도 예외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벌어지는 상황들이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장르 확장에 대한 언급도 중요합니다. 신동엽은 이번 시즌을 두고 단순한 트롯, 경연을 넘어 현역 가수들의 실력을 겨루는 경연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곧 트로트라는 장르가 기준이 아니라 무대 설득력과 음악적 완성도가 기준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다양한 장르의 현역들이 한 무대에 서면서 음악은 더 풍성해졌고 그만큼 평가 기준도 더 냉정해졌습니다. 차지연, 스테파니, 배다혜, 감미연, 솔지처럼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느껴지는 현역들이 참가자로 무대에 선다는 점 역시 이번 시즌의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신동엽조차 이 현역이 출연하다니? 라는 반응이 나올 정도라면 시청자 입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특히 차지연이 심사단 앞에서 긴장하는 모습을 언급한 대목은 이번 시즌이 얼마나 날 것에 가까운 승부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을 관통하는 키워드 바로 마녀사냥입니다. 신동엽 표현대로라면 이름부터 센데 실제 방식은 더 센 예선입니다. 현장을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드는 구조 방송을 의식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심사. 참가자에게는 잔인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 전체의 밀도를 끌어올리는 데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이기도 합니다. 신동엽이 이보다 더 적합한 예선 룰이 없다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 시즌이 한일 가왕전으로 이어지는 준비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국내 무대에서만 통하는 실력이 아니라 일본 무대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현역을 뽑는 구조. 그래서 신동엽이 바라는 탑7 역시 잘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음악적 포텐이 크고 확장성이 있는 현역들입니다. 이 기준이 깔려 있으니 심사가 느슨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동엽이 꼽은 관전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어디로 튈지 모른다. 진행자조차 이거 이래도 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전개, 반전의 연속, 그리고 음악이 주는 감동. 이게 이번 현역가왕3의 정체성입니다. 결국 이 인터뷰가 말해주는 건 하나입니다. 현역가왕3는 단순한 오디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할 얼굴을 뽑는 과정이자 트로트라는 장르의 현재와 확장을 동시에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이 치열한 경쟁 끝에 어떤 이름이 마지막에 남게 될지 지켜보는 일입니다. 자, 미스트로포의 88명의 인물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 사진뿐만이 아니라 영상으로도 공개가 됐는데 지금 이런 말들이 인터넷상에서 돌고 있어요. 인물이 없다. 유명인이 없다. 아는 얼굴들이 한 명도 없다. 한 명도 없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다수가 파급력이 약하거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미스트로4가 지금 현역가왕3와의 전면전이 예고된 상황 속에 시작도 전부터 폭망의 기운이 계속하여 쏟아지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기사를 보면 제2의 송가인이 나올 수 있을까? 미스트로4 첫 방을 앞두고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하는 얘기와 일반 대중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정반대의 모습을 띠고 있는 거죠. 오늘 18일 날 첫 방송이 예공돼 있는 미스트로4가 벌써 티저 영상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제 첫 방송 2주 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공개된 티저 영상을 보고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자, 지금 이 기사를 보면 성형에 1억을 쓴 개그우먼 이세영, 미스트로4에 도전장을 냈다.
내 인생 너무 재밌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개그우먼 이세영 씨.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신의 SNS 계정에 리포터로 데뷔해서 개그우먼과 배우도 해보고, 유튜브도 해보고, 트로트 가수도 도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 사실 전혀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굉장히 작은 눈을 하고 있었는데, 쌍꺼풀 수술을 한 걸 유튜브로 올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트로트 가수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2019년도 1살 연하 제1교포 남자친구와 공개 열애를 하면서 결혼 준비 근황을 알린 적이 있는데 23년도 9월 달에 또 결별 소식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쌍꺼풀, 가슴, 코 수술하는 데만 1억 원을 썼다. 라고 밝혀서 화제를 모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지적이 되는 거예요. 미스트로포가 뭔가 수많은 사람들을 좀 긁어 모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현역가왕과는 다르게 가창력에 집중되어 있는 가수들, 트로트 가수로서 진정성을 전달할 수 있는 참가자들보다 88명이라는 숫자에 맞추기 급급하여서 그냥 분야와 관련도 없는 화제성이 조금이나마 된다면 어떻게든 다 출연시켰다. 지금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엘리아부터 이현경 배우까지 미스트로포 참가자가 공개가 됐는데 이게 88명의 포스터가 아니라 이번에 티저 영상을 통해 88명의 영상이 공개가 됐거든요. 제가 그걸 하나씩 좀 보여드리면서 분석을 할 건데 이 88명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이 1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드문드문 한 15명까지도 알 수 있겠다 하겠는데 나머지는 저도 살면서 들어본 적 없는 분들이 더 많았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미스코리아라고 제가 설명드렸었던 정연우 씨, 유시은이라는 또 다른 미스코리아 출신들까지 등장을 하면서 미스트로포의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니까 사실상 뭐 요즘 보면은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해서 유명세를 달리하고 싶다, 뭔가 좀 더 유명해지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데 트로트 오디션이 워낙 수년 동안 인기가 많았다 보니까 이제는 미스트로포의 달에서는 더 이상 뭐 차세대 스타,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인물들이 거의 미미하다 보니 차라리 이럴 바에는 출연자들의 숫자를 늘리자, 이런 선택을 악수를 둔 게 아니냐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연우라는 미스코리아 진 출신이죠. 굉장히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트로트 가수로서 가창력과 이게 직결되느냐, 또는 이 사람이 트로트 가수로서의 어떤 준비 과정 또는 진정성이 있었느냐라는 걸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유시은이라고 하는 이 미스코리아 출신의 또 다른 참가자도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시은이라는 참가자는 미스코리아 출신인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 지옥 3, 진격의 언니들 등등 이 다양한 유튜브나 예능 방송에서 얼굴을 알린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화려한 외모를 통해서 나의 인지도를 좀 더 상승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이번 미스트로포가 좀 어찌 보면 이용되고 있다. 또는 미스트로포가 더 이상 이제 차세대 스타, 뭐 제2의 송가인, 뭐 제2의 임영웅 맨날 얘기를 해왔는데 이제는 더 이상 현역 가수들이 이 미스트롯에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현역 가왕이 나오기 전에는 미스트롯에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현역 가왕이 딱 등장을 하자마자 제가 나중에 다른 편으로 다루겠지만 현역 가왕에 이번에 정말 역대급 현역 가수들이 많이 나옵니다.